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에 EJU가 2026년도를 기점으로 열화학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엔탈피라는 관점을 취하기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탈피. 고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 화학 반응에서는 열의 출입을 먼저 봐야 됩니다. 화학 반응에서 열의 출입은 말 그대로 오고 나가는 것. 그 반응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 줄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발열 반응이 있습니다. 발열 반응은 말 그대로 어떤 Q, 킬로줄만큼의 열을 밖으로 방출하는 반응이 되겠죠. 그럼 그와 반대되는 개념인 흡열 반응도 있습니다. 흡열 반응은 말 그대로 이제 Q 킬로줄만큼의 열을 안으로 받는 반응입니다. 그럼 이 밖으로 뱉거나 안으로 받는 이 반응의 주체는 누구냐면요. 사실 이 화학 반응에서의 반응물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모든 물질은 각각의 화학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은 이 화학 에너지라는 게 뭐냐면요. 사실은 어떠한 일정한 압력 아래에서 정의가 되는 건데요. 이 화학 에너지는 일정 압력 아래에서 정의가 되는데 이때 일정한 압력 아래에서 갖는 화학 에너지를 저희들이 엔탈피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엔탈피는 기호는 보통 H를 쓰고요. 혹은 단위는 이제 줄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추가로 이제 엔탈피는 물질의 상태에 따라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물 H2O가 수증기 상태일 때도 있죠. 또한 H2O가 물인 상태도 있을 거고 또한 H2O 이게 이제 얼음인 상태도 있겠죠. 이때 갖고 있는 에너지가 서로 다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반응물의 엔탈피의 총합과 생성물의 엔탈피의 총합에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데요. 뭐 예로 들면은 반응물일 때가 원래는 더 안정적인 상태였다라든지 아니면은 생성물일 때가 더 안정적인 상태로 변한다든지.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은 이제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는 엔탈피의 총합의 차이가 생긴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생기는 어떠한 일정한 에너지를 이제 반응 엔탈피라고 부르기로 했고, 그 반응 엔탈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이용하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즉, 이제 반응 엔탈피의 기호는 델타 H를 씁니다. 반응 엔탈피의 델타 H는 그래서 생성물의 엔탈피의 총합. 뭐 엔탈피라고 하면 이제 뭐 이 그냥 H를 쓰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빼기 반응물의 엔탈피의 총합.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이 델타라는 의미가
변화량을 의미하죠. 즉 나중 빼기 처음이라고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마찬가지로 이제 화학 반응에서 처음이 반응물에 해당하다면 나중이 이제 생성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생성물의 에너지의 총합 빼기 반응물의 에너지의 총합, 즉 에너지란 이제 엔탈피로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생성물의 엔탈피의 총합 빼기 반응물의 엔탈피의 총합을 통해서 이 화학 반응에서 일어난 에너지가 얼마만큼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다. 라는 이야기로 귀결됩니다. 그럼 이제 조금 궁금하실 수 있는 게 반응 엔탈피, 부호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 식에 충실하게 된다면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먼저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발열 반응일 때랑 두 번째로 이제 흡열일 때. 그럼 발열 반응일 때는 이제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이제 변화가 진행이 되겠죠. 그럼 이때 열을 방출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에너지를 이제 방출. 이 말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곧 어떤 의미가 되냐면 원래 이때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높아서 생성물의 에너지로 갈 때에는 자신의 에너지를 벌어가면서까지 이제 반응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 보면은요. 뭐 예를 들면 상자가 이 정도 높이의 상자까지 가기 위해서는 원래 있던 이만큼의 상자 높이를 이제 버려줘야겠죠. 그래서 이 파란색 이거에 해당하는 게 이제 반응 엔탈피 델타 H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 식을 생각해 보아도 이 위에 있던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생성물이 지금 더 낮고 생성물이 더 낮고 반응물이 더 크죠. 그렇게 되면은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으니까 델타 H가 아무래도 이제 음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발열 반응일 때 델타 H는 음수가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델타 H가 음수라면 발열 반응이고 발열 반응일 때 델타 H는 음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죠. 그러면은 흡열일 때는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넘어갈 때 변화할 때 이를 에너지를 받아야겠죠. 그 말은 애초에 반응물의 원래 에너지가 더 낮아서 생성물의 에너지로 갈 때만큼은 이제 자신의 에너지 더하기 외부에서 얻는 어떤 추가로 이제 열을 혹은 에너지를 받아서 생성물의 에너지를 맞춰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좀 그려보면은 뭐 실제로는 이만큼 됐던 높이가 생성물일 때는 이만큼이 되었다고 치면은 실제로 이 반응에서 필요한 에너지는 뭐 이 정도가 이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높이에 이게 델타 H를 책임지고 있는 거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까 위에서 나왔던 반응 엔탈피를 구하는 과정에 충실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델타 H는 큰 거 빼기 작은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호가 0보다 크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크게 나온다. 나올 수 있다가 아니라 그냥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편하겠죠? 델타 H는 이제 0보다 크다. 그럼 이것 자체가 곧 흡열 반응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반대로 말하면 흡열 반응일 때 델타 H는 이제 0보다 크다, 즉 양수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말고도 에너지 그래프로도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요. 지금 이제 발열 반응일 때니까 맨 처음에 반응물의 델타 H의 총합, 반응물의 에너지의 총합이 여기가 이제 더 높았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생성물로 갈 때는 더 낮아지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이 이제 여기가 이제 에너지 델타 H만큼 밖으로 빼내면서 이제 반응이 진행되는 거고 반대로 흡열 반응일 때는 반응물이 더 낮은 위치에 있다가 생성물일 때 더 높은 위치로 간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 과정 자체를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화학 반응식 내에서 이 델타 H, 이 엔탈피를 어떻게 나타내느냐가 조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먼저 열화학 방정식을 완성할 때처럼 첫 번째로 그냥 일반적인 화학 반응식을 완성해 줍니다. 개수를 잘 맞추라는 뜻이 되겠죠. 예시로 수소와 산소로부터 물, 액체인 H2O가 생기는 과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2 더하기 2분의 1 O2 H2O 이런 식으로 먼저 적고요. 그 다음에는 물질의 상태를 다 적어줍니다. 그러면은 수소, 뭐 기체니까 가스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이 산소 또한 현재 기체니까 가스. 그래서 생기는 물은 이제 액체이기 때문에 뭐 AQ, 뭐 아쿠아 이런 식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완성을 다 했다면요. 네. 오른쪽 끝에 반응 엔탈피를 적어줍니다. 델타 H를 적어준다. 그렇게 되면은 H2 가스 더하기 2분의 1 O2 가스가 H2O 아쿠아가 되고 이때 델타 H는 대략 마이너스 286kJ입니다. 마이너스 286이니까 이 반응은 흡열 반응일까요? 발열 반응일까요? 네, 발열 반응이죠.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끝입니다.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 반응 엔탈피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혹은 이제 세부적으로 더 나누면은 여러 가지가 이제 더 생기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네 가지 정도만 좀 살펴보자면요. 네, 칸이 모자니까 다음 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반응 엔탈피의 종류에는 먼저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주목하고 있는 물질 1몰이 변화할 때 그때의 엔탈피 변화를 중시 혹은 정의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단 종류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성 엔탈피라는 게 있습니다. 생성 엔탈피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요. 화합물 1몰이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1몰이 그 구성 원소의 단체 호돈소 물질로부터 만들어질 때의 엔탈피 변화입니다. 로부터 예시로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에틸렌의 생성 엔탈피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EC 이제 고체니까 솔리드 적어주고요. 참고로 제가 영어로는 적지만 실제로는 일본 기준으로 하신다면은 뭐 그냥 고체의 한자를 따서 고체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액체니까 말 그대로 액자를 쓰셔도 되겠죠. 근데 저는 일단 영어로 조금 표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2 가스 얘가 이제 C2H4 근데 여기서 얘가 개수가 1이 되어야 되는 게 기본이 되겠죠. 근데 1은 굳이 생략 안 해주니까 생략 안 해주는데 생략을 해주니까 네. 그래서 이때 델타 H는 대략 52.5kJ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에틸렌의 생성 엔탈피는 52.5kJ 퍼 몰이고 왜 여기서 퍼 몰이라는 단어를 써주냐면요. 1몰일 때 그 구성 원소의 변화니까 이제 우리들이 이것을 뭐 2몰, 3몰, 4몰, 5몰 늘려갈 때 이것을 1몰 기준으로 정의를 잡고 하게 되면은
아, 1몰에서 결국 숫자만 곱해주면 되니까 결국 바뀌어진 그 물질량만 바꿔주면 되니까 이 1몰일 때를 정의를 해두자라고 해서 이때 생성 엔탈피를 52.5 킬로줄 퍼 몰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그래서 52.5 킬로줄 퍼 몰이고 참고로 52.5 킬로줄이 나왔다라고 하니까 이 반응은 해별 반응이 되겠죠. 근데 이거 굳이 또 쓸 필요는 없겠죠. 이런 식으로 구두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번. 그다음이 또 알고 있는 게 저희들이 연소 엔탈피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연소 엔탈피는 말 그대로 물질 1몰이 완전 연소될 때의 엔탈피 변화를 정의합니다. 뭐 예시로 들 수 있는 게 프로판 기체를 연소시킨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역시나 이번에도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프로판이 1몰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프로판 1몰이 연소가 되니까 이제 가스 적어주고요. 그다음에 산소 개수를 현재 모르니까 냅두고 그다음에 3CO2 더하기 4H2O 상태 적어줘야겠죠. 참고로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는 뭐 액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산소의 개수는 5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연소 엔탈피가 마이너스 2220 킬로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프로판의 연소 엔탈피는 마이너스 2220 킬로줄 퍼 몰이며 발열 반응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 그다음에 알아볼 수 있는 건 또 중화 엔탈피입니다. 중화 이거 어디서 나왔냐면요. 산염기에서 나왔습니다. 중화 엔탈피란 결국에는 산과 염기의 수용액이 중화되어서 물 이제 H2O를 의미합니다. 물 여기서 중요한 게 1몰. 이게 조금 특이해요. 물 1몰이라는 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H2O. 물. 물 1몰이 생길 때의 엔탈피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시로 들 수 있는 반응은 이번에 염산 수용액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이 둘이 만나서 NaCl의 수용액이 먼저 생기고 추가로 물까지 생길 수 있겠죠. 물이 1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델타 H가 마이너스 56.5 킬로줄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염산 수용액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반응해서 중화 엔탈피는 마이너스 56.5 킬로줄 퍼 몰이다. 추가로 이제 마이너스니까 발열 반응이다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로 또 알아두면 좋은 게 뭐냐면요. 추가니까 별표 말고 네. 보통의 이제 강산과 강염기의 반응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산 염기의 종류와는 딱히 상관하지 않고 중화 엔탈피가 항상은 아니고 대략 56.5 아까 저기 마이너스 56.5 킬로줄 퍼 몰로 거의 일정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 산과 염기의 종류가 달라도 결국에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주목하고 있는 물질이 물이라서 가능한 거겠죠. 아무래도. 그다음 4번 주요한 마지막인데요. 이게 바로 용해 엔탈피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물질 1몰이 물에 녹아서 용해될 때의 엔탈피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뭐 여기서는 이제 다량의 용매에 녹을 때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시로 들 수 있는 건 수산화나트륨의 용해 과정이 될 것 같으세요. NaOH 이제 고체죠. 여기에 이제 수용액을 이제 아쿠아 이것만 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서 NaOH AQ 이제 수용액이 됐으니까 굳이 괄호 안에 안 넣고 이런 식으로 바깥에 그냥 표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델타 H가 뭐 20.5 킬로줄 나왔다라고 하면은 수산화나트륨의 용해 엔탈피는 20.5 킬로줄 퍼 몰이며 이제 흡열 반응이다라는 것도 알아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총 크게 나누면 네 가지 종류가 있고요. 추가로 이제 뭐 증발 엔탈피 혹은 뭐 응축 엔탈피 등등 상태 변화할 때. 근데 이 과정은 굉장히 용해 엔탈피와 굉장히 닮아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상태 변화할 때도 어느 정도의 열을 흡수하거나 혹은 방출하거나 등등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이제 저희들이 했던 대로 이 엔탈피의 변화와 이제 주목하고 있는 물질 1몰의 변화를 기점으로 해서 식을 잘 끓여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탈피의 종류는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눠서 네 가지 정도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엔탈피를 만약에 뭐 지금은 그냥 주어졌지만 만약에 주어지지 않았다면은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하느냐, 이 엔탈피가 얼마인지 뭐 그런 의문이 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제 엔탈피가 보통은 이제 저희들이 열이라는 형태의 에너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열량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중요한 게 어떤 가해진 열량을 이제 대문자 Q라고 보통 쓰고요. 이것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는 질량, 그 물질의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변화, 그래서 델타 T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한 열량은 그러면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변화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비열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뭐 물리를 선택하셨다면 어렵지 않게 알고 계시겠지만 화학 생물만 선택하셨다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죠. 이 비열이라는 거는 결국에 물질 1g을 1켈빈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켈빈은 또 뭐냐면요. 온도의 단위인데 저희들이 뭐 섭씨도 혹은 뭐 화씨도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죠. 이 켈빈이란 것은 결국에 273 더하기 현재 이 도씨를 하면은 절대 온도라고 불리는 이제 켈빈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 273 더하기 섭씨도로 나타내지기 때문에 섭씨도의 변화만을 구해도 어차피 절대 온도의 변화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량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이따가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그럼 실제로 얘를 어떤 식으로 다뤄야 하는지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단위를 좀 말씀드리자면 그람 곱하기 줄 퍼 그람 켈빈 곱하기 켈빈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결국 최종적으로 줄만 남게 되는 형식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 엔탈피를 공부함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줘야 하는 반응 중에 하나가 이제 헤스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헤스의 법칙 이것도 다음 장에 써볼까요? 헤스의 법칙은 다른 말로 하면은 총열량 보존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결국에는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반응에서 엔탈피의 변화는 경로에 의해서 바뀌지 않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경로에 의해 생기지 않고 반응의 최초의 상태와 최후의 상태로만 결정을 합니다.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현재 에너지 그래프입니다. 여기 이제 위로 갈수록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아래로 갈수록 더 낮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가령 이제 수소와 산소로부터 이제 물이 생기는 반응을 먼저 생각을 해보자면요. 먼저 H2 이 기체 여기 뭐 2분의 1 O2 여기도 기체 얘가 경로 1은 어떤 경로라면 바로 그냥 액체인 물이 바로 생기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경로 1이라고 할게요. 이때 델타 H는 마이너스 286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마이너스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0에서 이만큼 밖으로 내뱉어야 H2O 물이 생긴다라고 해서 이제 마이너스가 된다. 라고도 생각을 해 주셔도 좋겠죠. 발열 반응이라는 것을. 그러면 이제 경로 2는 또 뭐냐면요. 이번에는 H2O 기체, 즉 수증기가 생기는 반응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델타 H는 대략 마이너스 242 킬로줄이고 결국 이 수증기에서 다시 열을 방출해서 얘는 뭐 한 44 정도 됩니다. 가는 이 전체의 반응을 두고 이제 경로 2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경로 1과 경로 2를 한번 이제 식으로 완전히 다 정리를 해 볼게요. 경로 1은 H2 가스 더하기 2분의 1 O2 가스로부터 H2O AQ의 델타 H는 마이너스 286 킬로줄이다. 그러면 이제 경로 2를 어떤 식으로 식 조작을 가해서 경로 1이 나와야지 이 헤스의 법칙을 만족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로 2를 한번 써보고 조작을 통해서 경로 1과 똑같은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H2 기체 더하기 2분의 1 O2 기체 얘가 H2O 수증기가 먼저 됐고 그때 델타 H는 마이너스 242 킬로줄이고 이 H2O가 H2O AQ로 바뀌었을 때 델타 H는 마이너스 44 킬로줄이었습니다. 그러면 경로 2를 수학적으로가 아니라 수학처럼 한번 그냥 더해보도록 할게요. 얘네 둘을 그냥 더해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H2 가스 더하기 2분의 1 O2 가스가 이 화살표를 는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더하기 H2O 가스는 H2O 가스 더하기 H2O AQ 그리고 이때 델타 H는 둘이 서로 더한 값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86 킬로줄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플러스 H2O 가스가 현재 양변에 똑같이 들어가 있죠. 그럼 이거 서로 빼낼 수 있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식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 H2 가스 더하기 2분의 1 O2 가스 이제는 등호 말고 화살표 써서 H2O AQ 델타 H는 마이너스 286 킬로줄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놀랍게도 이 식이 결국에는 경로 1의 식과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헤스의 법칙의 핵심은 뭐냐면요. 반응 엔탈피는 경로와 상관없이 처음 상태와 마지막으로 결정된다는 법칙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뭐 이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엔탈피 뭐 H는 상태 함수거든요. 이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변화량인 델타 H는 어떻게 갔는지, 즉 중간 과정이 아니라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도착했는지에만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같은 출발 물질을 가지는
생성물, 같은 출발 물질을 같은 생성물로 바꾸는 과정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요, 직접 한 번에 반응을 시켜도 아니면은 여러 단계의 반응을 거쳐도 전체의 델타 H, 지금 전체의 델타 H는 여기서는 델타 H 하나만 있지만 여기 경로에는 얘네 두 개를 더한 값, 즉 얘네 둘은 항상 같다라는 게 됩니다. 즉 마치 에너지가 정해진 두 지점 사이, 뭐 시작점과 종점의 사이를 이동할 때 직선으로 가든 이제 뭐 돌아서 가든 이제 항상 이 높이 차이, 에너지의 높이 차이는 똑같기 때문에 필요한 위치 에너지의 변화가 동일한 것과 이제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성질 덕분에 저희들은 측정하기 어려운 반응 엔탈피도 실제로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반응 엔탈피를 직접 재기가 어렵다면 그 반응의 여러 개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개를 알고 있고 그 여러 개 알고 있는 반응을 쪼개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원하는 목적지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 반응식을 더해버릴 때는 결국에 엔탈피도 그대로 더해지고 반응식을 거꾸로 뒤집으면 그냥 엔탈피의 부호가 바뀌는 것에 불과하지 않죠. 그냥 수학적으로도 아까 그랬고 만약에 개수를 뭐 만약에 자연수 n배 했다라고 생각하면은 결국엔 그 엔탈피도 n배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원하는 반응식을 얻을 때까지 식을 조합해 나가면 그때 반응 엔탈피는 조합한 반응 엔탈피들을 합한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반응을 이제 이 방법을 또 저희들이 조리법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헤스의 법칙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반응열은 길이 아니라 출발점과 도착점으로 정해진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반응을 연소나 뭐 생성 엔탈피처럼 계산하기 쉬운 경로로 우회해서도 이제 정확히 구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헤스의 법칙도 했다면 저희들이 또 알아야 되는 게 결합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결합 에너지. 결합 에너지가 뭘까요? 말 그대로 결합을 하는 에너지인데요. 먼저 자, 분자 사이에 결합을 끊고 다시 원자 상태로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뭐 그냥 공부하면서 수소, 산소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사실은 수소 원자가 아니라 수소 분자, 산소 분자인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때 이제 뭐 예시로 들 수 있는 이 수소 자체, 얘 1몰을 수소 분자 자체의 1몰을 그냥 2몰의 수소로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에너지가 이제 결합 에너지다라는 게 됩니다. 뭐 이때 이제 수소, 인몰의 수소를 만들려면 사실 한 432kJ per 몰 정도의 에너지가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이거는 수소 분자 H2를 의미하는 거죠. 사실 이것을 이제 기호로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사실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결합력도 커집니다. 또한 원자 상태에 돌입하게 되면은요, 흩어져 있던 상태가 되니까 이 흩어진 상태에서의 에너지가 조금 더 높게 변하게 됩니다. 이 과정도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은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위에가 높은 지점이고 밑에가 낮은 지점이에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수소와 염소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이구야. 참고로 수소와 염소는 뭐 자외선이나 빛을 쬐어줘야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거 필요 없이도 일단 된다고 가정을 조금 해볼게요. 그럼 이제 여기 이제 반응물이 됩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화학 반응은 이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넘어갑니다. HCl이 나오게 되겠죠. 두 개 정도가 나오게 되고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생성물. 그러면 그때 이제 반응 엔탈피가 이제 여기에 해당하게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반응이 이렇게 쉽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한번 원자 상태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다라는 거거든요. 핵심은. 그럼 여기서 이제 수소 분자가 끊어지면서 수소 원자 두 개랑 염소 원자 두 개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다시 수소 원자랑 염소 원자랑 만나고 수소 원자랑 염소 원자랑 만나서 이제 생성물로 바뀌게 되는 거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 때를 두고 저희들이 이제 결합 에너지인데 얘는 이제 반응물에서 온 거겠죠? from 반응이라고 적겠습니다. 얘는 이제 결합 에너지긴 한데 아이고야 내 글씨가 너무 안 이쁘네. 얘는 from 생성물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과정의 순서를 조금 매겨보면은 여기 먼저 반응물에서 완전히 원자 상태로 흩어졌다가 그 흩어진 원자들이 다시 생성물로 바뀌게 되는 과정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표기를 이제 해보자면은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냐면 H2 기체 얘가 EH 지금 수소 원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얘도 이제 기체가 됐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델타 H가 432kJ입니다. 뭐 염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HCl도 마찬가지로 얘가 뭐 기체, 아, 가스라고 쓸까요 그냥? 네. 얘가 H 기체, 거기 Cl 기체 이런 식으로 바뀔 때도 이제 결합 에너지가 필요하다. 결국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고 이때 반응 엔탈피는 어떻게 구해낼 수가 있냐면요. 반응 엔탈피를 구하는 방법은 델타 H는 이거 조금 특이한데요. 사실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빼기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가 됩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요. 반응을 결합을 끊는 단계와 결합을 만드는 단계로 나눠서 생각하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먼저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반응물 분자에 존재하던 결합들의 일부를 끊어내야 되겠죠. 즉 H2, Cl2를 HH와 Cl, Cl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끊어버리는데 에너지가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이 결합을 끊는다는 것 자체는 이제 원자들을 붙잡고 있던 인력을 떼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에너지를 좀 넣어줘야 되겠죠. 즉 이제 끊는데 드는 에너지는 항상 이제 흡열 방향이죠. 이만큼 열을 가해줘야 되니까 외부에서 얻어야 되니까. 또한 이때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결합 에너지로 나타내게 되는 거고. 그래서 반응에서 처음으로 계산하는 값이 반응물에서 끊어야 하는 결합들의 결합 에너지의 총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끊어진 원자들이 다시 재배열되어 생성물 분자로 이제 새로운 결합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결합이 만들어질 때는 원자들이 더 안정한 낮은 에너지 상태로 내려가면서 에너지를 다시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결합 형성으로 나오는 에너지는 발열로서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결합 에너지는 원래부터가 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로 정의가 된 값이라서 같은 결합을 만들 때는 방출되는 에너지가 이제 그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생성물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결합 에너지들을 더해준 다음에 그만큼 이제 에너지 방출이 되니까 얘는 빼기로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반응 엔탈피는 결국에 결합을 끊느라 필요했던 에너지에서 이제 결합을 다시 만드는데 되돌려받는 에너지를 나타내 주는 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델타 H를 쉽게 구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지금 이렇게 델타 H를 구하는 방법이 나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냥 델타 H를 구할 때도 우리 지금 현재 결합 에너지가 나왔지만 만약에 그냥 이 결합 에너지 관점을 생각하지 않고 바로 넘어가는 상태였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반응물을 0으로 기준을 잡고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때 생성물, 반응물 사이에서 이제 저희들이 알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반응물의 아니죠. 여기서는 아까 했던 그 공식 그대로 델타 H의 변화를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의 총합 빼기 반응물의 생성 엔탈피의 총합으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일반적인 식이랑 똑같죠. 저희들이 애초에 맨 처음에 마주쳤던 델타 H를 구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 에너지가 실제로는 이 원자들이 반응을 해서 어떠한 반응물이 되었을 때 어떤 생성물이 되었을 때 갖고 있는 이 생성 에너지, 그러니까 생성 엔탈피를 의미하는 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생성 엔탈피를 그대로 넣어주시기만 하셔도 쉽게 구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조금 달라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희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그 델타 H와는 달라서 결합 에너지는. 그래서 뭐 말로 정리하자면 반응물 결합을 끊는 데 들어간 에너지에서 생성물 결합이 만들어지며 방출한 에너지를 뺀 게 반응 엔탈피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반응 엔탈피라는 게 그냥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에서 반응물의 생성 엔탈피를 뺀 값으로도 구해낼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서 뭐 조금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총 이제 델타 H 반응 엔탈피를 구하는 식이 총 3개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 과정이 이제 저희들이 지금 하게 될 연소 엔탈피를 통해서도 구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연소 엔탈피 일단 식을 먼저 설명드리자면요. 연소 엔탈피도 이제 결합 에너지처럼 반응물의 연소 엔탈피에서 생성물의 을을 쓸게요. 네. 연소 엔탈피를 빼주는 것으로도 충분히 구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반응은 이제 조금 특이한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경우는 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물질들에 이제 한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혹은 뭐 일반적으로 이제 생성 반응이 연소 반응이기도 할 때에 해당하는데, 만약에 이제 탄소가 들어있는 물질들의 반응 엔탈피를 연소 엔탈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제 핵심이 뭐냐면 완전 연소의 최종 결과물이 항상 같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 탄소가 들어있고 그게 이제 완전 연소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항상 이제 최종 결과물이, 이건 추가적인 이야기니까, 탄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래서 이제 완전 연소 시켰을 때 최종 결과물이 이산화탄소와 물로 거의 항상 고정이 되거든요. 이 과정은 저희들이 헤스의 법칙을 통해서 한 번 더 추가적인 반응을 써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탄소 화합물이든 사실 완전 연소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같은 최종 상태에 도달한다라는 것을 이제 기저로 삼고, 여기서 이제 필요한 관점은 중간 과정이 무엇이더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헤스의 법칙의 관점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예시로 이제 뭐 반응물 A가 이제 생성물 B로 변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를 이제 바로 태우던지 아니면은 A가 먼저 B로 바뀐 다음에 태우던지, 어차피 얘네 둘 다 완전 연소 후에는 똑같이 CO2와 H2O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종 도착지가 CO2랑 H2O라는 거죠. 그래서 출발점은 같고 A에서 시작해서 B로 가든지, 그 다음에 다시 여기로 가든지, 아니면 A에서 바로 여기로 가든지, 즉 출발점은 같고 도착점도 같게 저희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엔탈피가 지금 현재 헤스의 법칙을 적용을 시켜줄 수가 있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두 경로를 먼저 비교해 보면은 첫 번째 경로는 반응물 A를 그냥 바로 완전 연소시켜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만드는 것으로 보내는 거고, 아니면 이때 엔탈피 변화가 반응물의 연소 엔탈피의 총합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는 그냥 말 그대로 연소 엔탈피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경로는 이제 A가 먼저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B가 생성되고 그 B를 다시 완전 연소시켜서 CO2랑 H2O로 만드는 과정인 건데, 이 과정의 이제 전체 엔탈피 변화는 원래 반응의 반응 엔탈피 더하기 생성물의 연소 엔탈피의 총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어떻게 정리를 해낼 수 있냐면요. 반응물의 연소 엔탈피의 총합 이퀄
원래 반응의 반응 엔탈피 더하기 생성물의 연소 엔탈피가 되겠죠? 그러면 반응 엔탈피인 델타 H는 반응물의 연소 엔탈피의 총합 빼기 그냥 생성물의 연소 엔탈피의 총합으로 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탄소 화합물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완전 연소 최종 상태가 이산화탄소랑 물로 고정되기 때문에 연소 엔탈피를 이용해서도 반응 엔탈피를 이제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본 이 세 가지 반응 뭐 정리를 하자면요. 1번 델타 H는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 써야겠죠. 생성 엔탈피 빼기 반응물의 생성 엔탈피 이것도 마찬가지로 헬스의 법칙으로 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이런 걸로도 구할 수가 있고 혹은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의 총합 빼기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의 총합으로도 구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반응물의 연소 엔탈피의 총합 빼기 생성물의 연소 엔탈피의 총합으로도 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자주 이제 쓰시게 되실 텐데 이것을 통해서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의 가장 핵심 원리는 결국에는 헬스의 법칙으로 귀결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그냥 헬스의 법칙이 가장 정직하고 가장 일관된 길입니다. 그냥 수학처럼 조리법을 통해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속어시켜서 저희들이 H2O 이 수증기를 저희들이 지원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식이라는 건 결국 헬스의 법칙을 의미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헬스의 법칙을 잘 활용해가지고도 실제 반응 엔탈피가 얼마였는지를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게 됩니다. 하나 더 있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냥 반응 엔탈피 구하는 거. 그냥 진짜 열량 구하기. 어떤 거였죠? Q 이퀄 MC 델타 T.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개념적인 설명이었고요. 아, 그래서 뭐 문제 어떻게 푸는 거야? 어쨌든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라고 지금 아마 생각이 드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이 엔탈피 파트가 이제 2026년부터 바뀌게 되면서 그 전에 있던 문제들은 아직 열이라는 관점으로 나오게 되는데 제가 필요한 것들은 조금 수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이라고는 나오지만 이제 엔탈피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5년도에 2회차입니다. 8번인데요. 자, 단열 용기에 넣어둔 물 980g에 수산화나트륨 20g을 가해서 완전히 녹이게 되면 수용액의 온도가 5.2도 상승하였다. 수산화나트륨의 용해 엔탈피는 이제 몇 킬로줄 퍼 몰인가? 원래는 용해 열이었는데 이제 엔탈피로 이제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값을 골라라. 단, 이 수용액의 비열 용량, 즉 비열은 얼마냐면요. 4.2 줄 퍼 그람 켈빈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되냐면요. 자, 먼저 단열 용기니까 외부의 열 출입이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순수하게 물이랑 수산화나트륨을 통해서만 열 교환이 일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수산화나트륨이 지금 고체입니다. 어쨌든 수산화나트륨을 가해서 완전히 녹인다라고 했으니까 녹이려면 일단 고체가 되어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풀어볼까요, 저희? 네. 지금 현재 총 이 물이 물이 올라간 게 아니라 수용액의 온도가 5.2도 상승했대요. 그러면은 결국에 수용액, 용액이니까 결국 용매 더하기 용질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용매가 980g 있고 더하기
20g의 수산화나트륨이 들어가니까 용액은 현재 1000g이 있게 됩니다. 참고로 수산화나트륨 20g이니까 수산화나트륨의 식량이 한 40이 되죠. 그러면 현재 절반이니까 0.5몰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수산화나트륨 0.5몰 넣어서 1000g의 용액을 5.2도 상승시켰다라고 하네요. 그럼 이게 저희가 아까 말한 이제 열량을 직접 구하는 Q 이퀄 MC 델타 T를 통해서 이제 구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총 가해진 열량인 Q는 현재 수용액 1000g 곱하기 이거 올리는데 4.2 그다음에 온도가 5.2도 올랐다라고 하죠. 상승도가. 그럼 이때 Q가 대략 얼마냐면요. 21,840 줄이 됩니다. 지금 단위에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는 줄인데 여기는 이제 최종적인 결과값은 킬로줄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요. 결국에는 수산화나 트름의 용의 엔탈피를 물어봤어요. 그 용의 엔탈피는 애초에 관점이 1몰 변화한 때가 기준이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퍼몰이 나온 거죠. 근데 저희들이 지금 구한 이 수산화 나트륨은 0.5몰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보면은 1몰일 때는 뭐 가령 뭐 델타 H만큼의 용의 엔탈피가 나왔는데 지금은 0.5몰이고 그때는 21,840이니까 대략 21.84 킬로줄이었다라고 생각을 좀 해볼까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 델타 H는 비례식 풀어보게 되면은 0.5를 21.84 21.84를 0.5로 나눠준 값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21.84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대략 44 킬로줄이 나오게 되면서 정답은 3번이 되게 됐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열량 직접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 9번인데요. 이번 결합 에너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기체의 수소 1몰, 수소 1몰과 기체의 염소 1몰로부터 기체의 염화수소가 생성되었을 때 발생하는 열은 몇 킬로줄인가? 단 이제 수소, 염소, 염화수소의 결합 에너지는 각각 436 킬로줄 퍼 몰, 243 킬로줄 퍼 몰, 432 킬로줄 퍼 몰이다라고 합니다. 애초에 양수인 걸 보니까 금열 반응이다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죠.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먼저 써보겠습니다. H2 가스 더하기 Cl2 가스 얘네 둘이 만나서 원래는 EHCl이 생겨야 되지만 결국에는 근데 사실 뭐 어떤 특정 엔탈피를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써볼게요. 결국에는 이렇게 해도 저희들이 나중에 식 조작을 통해서 뭐 1몰일 때를 기준으로 하면 2로 나눠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이때 델타 H는 얼마냐를 물어보는 게 되겠죠. 발생하는 열은 몇 킬로줄이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저희들이 아까 썼던 공식을 통해서도 쉽게 구해낼 수가 있는데 델타 H는 현재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의 총합 빼기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의 총합이었으니까 수소. 일단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볼까요? 자, 수소 1몰 있고요. 염소 1몰 있고요. 그다음에 생기는 염화수소는 그러면 2몰이 되겠죠? 염화수소 2몰. 그럼 얘네들 끊고 그다음에 HCl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역과정인 거죠. 결합 에너지의 부호가 단대인. 그럼 그걸 생각해 보면 델타 H는 얼마였냐면 436 더하기 243 빼기 두 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빼기 2 곱하기 432 해주면은 이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185 킬로줄 나오게 됩니다. 근데 봐봐요. 선택지에 마이너스가 없죠. 하지만 저희들은 엔탈피 관점으로 보기로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어쨌든 발생하는 열, 이 마이너스 185다라는, 그러니까 185라는 절대값, 발생하는 열 자체는 지금 현재 절대값으로 취급하니까 185는 맞는데 지금 현재 이게 마이너스 185니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이 반응이 발열 반응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185kJ만큼의 열을 방출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지에는 없지만 마이너스를 다 붙여가지고 네, 생각을 해보면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7년도 2회차의 문제인데요. 자, 기체의 사산화 이질소의 생성열이 아니라 엔탈피.
를 이제 마이너스 Q1 킬로줄 퍼 몰이라고 하고 기체의 이산화질소의 생성 엔탈피를 마이너스 Q2 킬로줄 퍼 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음 열화학 방정식이 아니라 네. 뭐 그냥 이제 뭐 엔탈피를 나타낸 식뭐일 때 이제 델타 H의 값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열화학 방정식이었다면요. 실제로 저희들이 아까 구했던 방식대로 하게 되면은 정답이 아마 이제 쉽게 나오게 되겠지만 지금은 엔탈피적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쨌든 지금 현재 중간 지점인 N2O4를 거쳐서 NO2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시작은 N2 더하기 상태를 써야겠죠? 네. 그래서 비록 시작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자 여기서 Q1만큼 받아서 N2O4 가스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NO2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번에 한 번에 바로 가는 거를 Q2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델타 H는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이제 델타 H가 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델타 H는 여기서 나오듯이 2Q2 왜냐면 여기 개수가 2니까 지금 현재 2몰 생겼다라는 거니까 지금 두 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2Q2 음, 마이너스 Q 아니죠 그냥 한 번에 써볼까요? 이 Q2 자체가 델타 H 더하기 Q1이었던 소리가 되니까 델타 H는 2Q2 마이너스 Q1이 되겠죠? 그쵸? 네. 이렇게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음, 그냥 아예 델타 H는 반응 엔탈피는 생성 엔탈피의 총합 빼기 반응 엔탈피의 총합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아예 그냥 지금 현재 생성물은 NO2죠. 그래서 마이너스 2Q2 빼기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의 총합 2 마이너스 Q2 빼기 더하기 Q1 음? 잠시만요. 네, 그러면은 제가 좀 착각한 게 있어서 17-2 이거 9번을 다시 촬영하는 쪽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넘어갔다가 그래서 한 5초 정도 세고 다시 할게요. 네. 여기서 세겠습니다. 5, 3, 1. 네, 그럼 그 다음에는 17년도 2회차에 문제 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의 사선화 이질소 N2O4의 생성 엔탈피를 이제 제가 이제 표시를 좀 해보면 마이너스 Q1 킬로줄 per 몰 기체의 이산화질소 NO2의 생성 엔탈피를 마이너스 Q2 킬로줄 per 몰이라고 한다. 다음 반응식의 델타 H의 값을 나타내는 식으로 델타 H가 없네요. 근데 선택지에 이 그냥 Q를 델타 H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 반응 엔탈피란 생성 엔탈피의 총합 2 곱하기 마이너스 Q2 빼기 마이너스 Q1을 통해서 그냥 쉽게 바로 알아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2Q2 더하기 Q1이라고 해서
정답 자체를 이제 델타 H가 QS니까 마이너스 2Q2 더하기 Q1인 5번으로 이제 왜 색깔이 왜 검은색이 됐죠? 5번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에너지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맨 처음에 헤스의 법칙을 통해서 구해보는 과정입니다. 질소랑 산소로부터 지금 반응물이 N2O4고 생성물이 NO2니까 최종적인 반응의 결과물, 생성물은 이산화질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현재 개수가 2죠. 네, 그래서 여기서 한번 거쳐서 가는 게 N2O4. N2O4에서 바로 또 가는 게 이게 이제 델타 H를 나타내는 거고 이제 N2 더하기 O2에서 N2O4 갈 때는 마이너스 Q1 조금 네. 이게 마이너스 Q1 킬로줄만큼 열을 받고 여기서 한 번에 갈 때는 마이너스 Q2 킬로줄만큼의 열을 받는 게 아니라 방출해야 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을 완성해 보면은 마이너스 2Q2 이퀄 델타 H 더하기 마이너스 Q1이 되니까 델타 H는 Q1 마이너스 2Q2가 되면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하던 간에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별로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8년도 1회차에 7번입니다. 0.5 몰퍼리터의 염화수소가 아닌 그냥 염산 HCl 100ml에 고체 수산화 나트륨 NaOH 4g. 이거 아까도 나왔지만 지금 현재 0.1몰을 나타내는 게 되겠네요. 자, 가해서 반응시켰다. 이때 발생한 열량은 몇 킬로줄인가? 자, 현재 중화열이라고 나타내지만 중화 엔탈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화 엔탈피는 마이너스 56킬로줄 퍼 몰이고 수산화 나트륨에 대한 용해 엔탈피는 마이너스 44킬로줄 퍼 몰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먼저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NaOH 고체가 수용액에 녹아서 나오는 열. 이때 이제 엔탈피 변화가 한 번 더 있을 거고 이걸 원이라고 써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HCl 수용액과 아이고야, 네.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둘이 만나서 NaCl 생기고 그다음에 물이 1몰 생기는 이 과정. 에서 나오는 중화열까지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H2라고 하면은 결국에 지금 현재 염산이 0.5몰/리터에 0.1리터가 있다라는 이야기니까 결국에는 0.05몰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염산 0.05몰 아이스식을 완성해 봅니다. 그다음에 수산화나트륨은 0.1몰이었다. 그러면은 반응할 수 있는 건 0.05몰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생기는 것도 0.05, 0.05몰. 그래서 여기 0.05몰 남고 0.05몰이 생기고 최종적으로 물이 현재 0.05몰이 생겼습니다. 근데 중화열이 아닌 중화 엔탈피의 기준은 1몰이었죠. 그럼 1몰일 때 56킬로줄 퍼 몰이었던 게 현재 사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죠. 비례식 안 구해도 되겠죠. 56 곱하기 0.05만 해줘도 0.05몰일 때의 중화열이 바로 중화 엔탈피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2.8 킬로줄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붙여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8 킬로줄 발열인 거고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도 물에 녹을 때 원래 1몰이었다면 마이너스 44 킬로줄만큼 이제 엔탈피 변화가 생겼겠지만 사실 그게 이제 해석해 보면은 44 킬로줄만큼 이제 발열을 했다라는 거지만 실제로는 NaOH가 0.1몰이 지금 가해졌기 때문에 정확히 0.1배 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44 더 곱하기 0.1 해주면 마이너스 4.4 킬로줄. 그럼 얘네 두 개가 현재 이 반응 한꺼번에 해서 나온 게 되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밖에 방출한 열 자체는 7.2 마이너스 7.2 킬로줄인데요. 어쨌든 이게 발열되었으니까 이 반응에서 발생한 열량은 이제 7.2 킬로줄이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19년도의 1회차입니다.
메탄을 완전 연소시켜서 15도씨의 물 1000g을 가열한다. 발생하는 열의 10%가 물의 온도 상승에 사용되었을 때 연소 후에 물의 온도는 몇 도씨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탄의 연소 엔탈피는 마이너스 890kJ/몰, 물의 비열은 4.2다. 여기서 이제 식을 먼저 써볼까요? 메탄의 연소 과정을 기체, 투 기체, CO2 기체, 물 액체가 되겠죠. 완전 연소시켰으니까. 그러면 개수가 1, 그다음에 2, 그러면 물 이제 산소는 네, 2가 되겠죠. 이때 델타 H가 마이너스 890kJ였다고 합니다. 근데 메탄 32g은 메탄의 분자량은 16이니까 현재 2몰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현재 발생한 이 델타 H는 890인데 어쨌든 32g 연소시킨다면 발생하는 열량은 Q는 890 더하기 2만큼 그러면은 1780 킬로줄만큼 이제 발효를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델타 H 자체는 마이너스 1780이 되지만 어쨌든 이제 바깥으로 물의 온도를 높이는 데 씌워주기 위한 열량 자체는 1780이다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1780에 참고로 킬로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물에 가하는 열량은 줄이었으니까 줄 단위에 조금 맞춰보자면 1000을 곱해줘야겠죠. 킬로니까. 얘가 근데 여기에 10%니까 100분의 10 한 개 결국에는 물 1000g을 이제 비열이 4.2 그다음에 온도 상승도가 얼마냐를 물어봤으니까 15도씨에서 올라갔겠죠. 그럼 T-15 온도를 이제 템퍼처니까 이제 미지수 T를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해보면은 1000끼리 지워지고 10 지워지고 10 지워지고 그래서 T-15가 사실상 178 나누기 4.2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T는 빠르게 구해보면은 대략 42.3 더하기 15가 되니까 57 정도가 나오게 돼서 원래 이제 15도씨였던 물이 메탄에서 나온 연소열의 10%만을 사용해서 올라간 온도는 이제 57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인데요. 4.2g의 수소를 연소시켜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서 15kg의 물을 이제 가열하였더니 물의 온도가 10도 상승하였다라고 합니다. 물의 생성 엔탈피는 몇 킬로줄인가? 라고 물어봤네요. 그래서 물의 비열 용량은 이제 4.2다. 계속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결국에는 아까도 나왔지만 물이 이제 뭐 흡열을 해가지고 온도가 올라갔다면은 수소는 그만큼 이제 발효를 해줬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구하는 이 엔탈피의 부호에서 의미하는 열량 자체가 얼마인지 그 절대값의 개념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식을 좀 먼저 써보겠습니다. 수소 더하기 2분의 1 O2가 물이 된 거죠, 현재. 이때 델타 H는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근데 수소는 1몰일 때 2g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2.1몰 있다라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구할 수 있는 델타 H는 우리 아까 늘 구하던 이 Q 이퀄 MC 델타 T 식을 통해서 이제 알아낼 수 있는 게 15kg에 물이 10도 올랐으니까 이때는 식은 15,000g 왜냐면 여기 단위가 g으로 나왔기 때문이죠. 15,000g 그 다음에 4.2 곱하기 10도 올랐다.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된 게 2.1몰 기준이니까 아예 생성 엔탈피 1몰일 때 기준으로 물어본 거기 때문에 2.1로 나눠줘야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아마 단위가 줄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단위는 킬로줄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구한값을 최종적으로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요. 30만 줄이 나오게 됩니다. 네, 얘는 곧 300킬로줄이 되니까 실제로 이제 수소의 생성 엔탈피가 그러면은 300이냐? 라고 이제 여기서 300을 그냥 바로 고르시면 안 되겠죠. 이게 만약에 생성열이었다면 그냥 300이 맞겠지만 지금 현재 물을
물을 받은 게 아니라 물이 이제 열을 받았죠. 그러면은 이 열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결국 수소의 연소 과정에서 나온 게 됩니다. 그럼 똑같이 수소도 흡열을 하게 되면은 사실 열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수소가 물이 온도 올린 만큼의 열량을 바깥으로 내보내줬기 때문에 이제 열의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그 열만큼 이제 물의 온도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새로운 과정에서 해석 관점인 엔탈피를 구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마이너스 300kJ만큼의 열이 이제 마이너스 300kJ의 생성 마이너스 300kJ만큼의 반응 엔탈피가 되어야 이제 300kJ만큼의 열이 발열됨으로써 물의 온도가 올라간다. 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정답은 뭐 실제 정답은 아마 5번 300이었겠지만 지금 현재 엔탈피 관점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300이 되어야 한다. 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2년도 1회차인데요. 다음 화학의 반응열. 이게 반응열이 아니라 네, 반응 엔탈피. 델타 H는 몇 킬로줄인가? 뭐 이렇게 식으로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값 구하라 하고 단, 수소, 일산화탄소, sắc 산의 연소 엔탈피는 각각 마이너스 290, 마이너스 280, 마이너스 870 킬로줄 퍼 몰이라고 합니다. 연소로서 생기는 물은 모두 액체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저희들이 구해낼 수가 있는 게 뭐냐면요. 사실은 델타 H가 연소 엔탈피를 통해서도 구해낼 수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어도 크게 어렵지 않죠. 이 델타 H는 생성 은 나중에 그럼 현재 반응물이 와야 되니까 생성열도 아니죠. 네, 생성물이죠. 그럼 현재 반응물의 연소 엔탈피의 총합이니까 수소의 연소 엔탈피 마이너스 290 곱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280 곱하기 2 한 거에서 생성물의 연소 엔탈피인 마이너스 870을 빼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270 나오게 되면서 이 반응 엔탈피는 이제 마이너스 270 킬로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연소 엔탈피의 식을 알고 있으면 심지어 탄소가 들어간다라는 경우까지 마다지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 않게 구해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거는 조금 중요한 게 먼저 문제 읽어볼게요. 아세틸렌의 연소의 열화 방정식 아닙니다. 그냥 반응식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그래서 아세틸렌 더하기 산소는 이산화탄소랑 물이 나온다라는 거. 아세틸렌의 생성 엔탈피는 몇 킬로줄 퍼 몰인가? 가장 가까운 값을 구하여라. 단 탄소 및 수소의 연소 엔탈피는 각각 마이너스 394 킬로줄 퍼 몰, 마이너스 286 킬로줄 퍼 몰이다라고 합니다. 이 탄소와 수소의 연소 과정을 한번 식으로 적어볼게요. 탄소, 솔리드 더하기 O2, CO2, 상태 적어줘야겠죠? 델타 H가 마이너스 394, 그다음에 수소도 H2, 가스, 2분의 1 O2, 가스, H2O, 생성되는 건 물이 되겠죠? 그래서 AQ, 그러니까 델타 H가 마이너스 286 킬로줄. 근데 여기서 저희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결국엔 지금 사실상 탄소의 연소열이라고 썼지만 사실 이 과정은요. 이산화탄소의 생성 엔탈피 과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열이 아니라 엔탈피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주목하고 있는 물질 1몰이 현재 지금 호돈수 물질로부터 생성되는 기 때문인데요. 마찬가지로 물도 마찬가지로 생성되는 물질 1몰이 호돈수 물질로부터만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생성 과정이 곧 영소 과정인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연소 엔탈피로 주어졌지만 생성 엔탈피를 이용해서 식을 채워 넣으면 쉽게 구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반응의 델타 H가 마이너스 1301이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의 총합 빼기 반응물의 생성 엔탈피의 총합을 한 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아세틸렌의 생성 엔탈피, 애초에 물어보기에 근데 생성 엔탈피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세틸렌의 생성 엔탈피를 구하는 과정이 사실은 그럼 그러니까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의 총합 빼기 반응물의 생성 엔탈피의 총합 이 식을 이용하면은 굉장히 어렵지 않게 쉽게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굉장히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말 없이 바로 풀어보자면요. 2 곱하기 마이너스 394
더하기 마이너스 286 빼기 현재 여기서 우리들이 원하는 아세틸렌의 생성 엔탈피인 뭐 델타 H라고 둘까요? 아 델타 H 이미 있으니까 델타 H 다슈라고 쓰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델타 H 다슈가 얼마냐면요. 결국에는 이 식에서 마이너스 1301을 빼주는 게 되니까 결국엔 227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실제 문제의 정답은 그냥 이제 생성열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27이었겠지만 현재 저희들은 엔탈피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227 적어주시면 되고 227이 의미하는 것은 현재 흡열했다라는 게 되겠죠. 즉 현재 아세틸렌을 지금 연소했을 때 아니죠. 아세틸렌이 만들어지는 생성 과정은 흡열 과정이다라는 것까지도 이제 논치를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문제 풀면서 저희들이 이 엔탈피를 어떤 식으로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도 조금 감을 잡아 보았는데 특히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했던 거는 사실 이 공식 세 가지를 착실하게 외우고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정의 결국 근간은 어디였냐면 헤세의 법칙입니다. 이 헤세의 법칙으로 푼 게 사실 지금 이 한 문제밖에 없긴 한 것 같은데 공식으로도 일단 거의 다 커버가 되긴 하거든요. 이제유는 하지만 본고사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은 공식만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애초에 이 공식이 왜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그 원리를 생각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는 식으로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엔탈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